화면에는 하얀 방이 나오고 있다. 회의실 같은 하얀 벽의 방에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고 그쪽에서 이쪽을 향한 형상으로 지로 씨를 포함한 4명의 인물이 앉아 있다. 좌측부터 고바야시 아나운서, 지로 씨, 우측에 있는 긴 머리의 선글라스 남성이 우쿄 씨인가. 그리고 그 옆에 검은 머리 여성이 영능력자인 것 같다. 보통 라디오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지로 씨를 보는 건 신선하다. 화면 안에 지로 씨가 화면 밖을 향하여 말을 건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아직 준비 중인 것 같다. 곧 음성이 들려오고 오케이? 오케이? 말을 주고받은 후 지로 씨에게 카메라가 향한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괴담 나이트 특별 라이브 생방이 시작됐습니다. 괴담 수집가 곤도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메이 방송 아나운서 고바야시 아키미입니다. 그리고 지로 씨의 옆에 계신 분이 미술품 감정사이신 카고라자카 우쿄 씨. 그 옆에 계신 분이 영능력자인 칸조인 타가아기 씨입니다. 두 분 오늘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면 안에서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이번에 라이브 방송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리오방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오늘은 출연하지 않았나 보다. 나와 희나는 책상에 나란히 앉아 쓸데없는 말들을 짓거리며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영능력자가 액마기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동안 지로씨 일행은 영능력자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다. 수십 초에 걸쳐서 영능력자가 독경을 한 다음 화면 바깥쪽에서 상자가 반입됐다. 지로씨 일행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 커다란 여행가방 크기의 나무 상자가 놓이게 된다. 이게 보리오방님의 할아버지께서 심령사진을 쌓아두었다는 상자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러게요. 대체 몇 장이나 들어있는 걸까요? 뭔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우쿄 씨는요? 아니요,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칸조이 씨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느껴지는 겁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기척이 납니다. 안 좋은 냄새라고 할까요? 냄새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냄새의 세기로 위험한지 아닌지를 어쩐지 알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위험할 때는 악취가 납니다. 지금은?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어떤 종류의 냄새다 하는 거 있어요? 썩은 물이나 하수구 같은 냄새죠. 여하튼 악취입니다. 시체 썩은 내라는 거네요. 과연 그게 이 상자에서 난다는 거죠? 납니다. 살짝이지만요. 괜찮을까요? 꼭 괜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지금 막 방송을 시작했으니 이걸로 끝내는 건 좀. 일단 보기만 할까요? 그렇지. 일단 몇 장만이라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상자가 열리고 출연자 전원이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 라든가 우와! 말을 하고는 있지만 화면 너머로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 상자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카메라가 격하게 흔들리며 상자 안을 찍기 시작했다. 손으로 들고 카메라를 움직이면 이렇게 흔들리나 보다 생각하며 화면에 집중한다. 상자 안에는 정말 아무렇게나 대량의 사진이 던져져 있었다. 낡아빠진 색감의 사진이
여러 장 앞면으로 놓여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수다. 화면 구석구석을 볼 틈도 없이 카메라의 위치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상자 안은 이런 느낌이라는 것만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상세한 건 지금부터 우쿄 씨에게 감정을 맡기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쿄 씨, 시작할까요? 부탁합니다. 우쿄 씨가 상자 안으로 손을 뻗어 한 장의 사진을 손에 들었다. 하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뒤집었다가 다시 앞면으로 돌린 후 몇 초간을 그러다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 처음 한 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뭔가가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껍데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하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향한다. 처음에 사진은 해변에서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다. 가족을 찍은 건지 엄마와 아이 둘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다만 오른쪽 남자아이의 다리, 그 왼쪽 다리가 허벅지 밑으로는 찍혀 있지 않았다. 몸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자주 있는 심령사진이었다. 괜찮은 거예요? 갑자기 카메라로 가져가시면. 괜찮아요, 괜찮아.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심령사진이었던 것이니까요. 우쿄 씨가 사진을 팔랑거리면서 지로 씨에게 건네준다. 왼쪽 다리가 없어졌는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조상의 경고라든가 다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지만 이미 너무 오래돼서 경고의 의미는 사라졌어요. 이제 와서 사진을 보고 뭔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해도 늦은 거죠. 그 남자아이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에선 그저 심령사진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괜찮겠어요? 그 사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고 말고가 어디 있어. 만약 무슨 경고였다고 해도 보리오방님의 할아버지가 사진을 이 가족에게 건네주지 않은 이상 이 아이에게 뭔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 책임은 아니야. 뭐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그렇다. 그런 걸 사진사가 멋대로 숨기거나 해도 되는 걸까? 예를 들어 심령사진이라도 고객의 물건이니까 함부로 숨기거나 처분하거나 하는 건 안 된다고 본다. 뭐 이제 와서의 이야기지만. 우쿄 씨는 차례차례 사진을 꺼내서 감정하고 있다. 처음에 한 장과는 다르게 대충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이건 껍데기, 이것도 껍데기, 이건 현역, 이건 껍데기, 이건 현역이라 액막이가 필요하다. 마치 작업하는 것처럼 차례로 사진을 꺼내서 분류해 나간다. 현역이라는 건 진짜 심령사진을 말하는 것 같아 껍데기와는 다르게 공손하게 영능력자 앞에 늘어놓아 간다. 영능력자는 늘어놓은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잠깐만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진짜는 제대로 보는 게 싫어요. 나도 무서우니까요. 진짜 가짜는 제대로 구분할 테니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맡기자고요. 에? 아니야. 잠깐요. 일단 스톱.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우쿄 씨를 말린다. 지로 씨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다. 껍데기라며 던져지듯 지로 씨 앞에 쌓인 심령사진을 보고 나서 그 사진을 카메라 앞으로 내밀면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한다. 그것들의 사진은 찍힌 연도도 상황도 제각각으로 선명한 색을 가진 것도 있고 흑백에 가까운 것까지 있다. 괜찮은 걸까? 10여 장을 넘겨갔고 영능력자 앞에는 3장의 심령사진이 놓여 있다. 칸조이 씨, 어떤가요? 지금으로서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건 어떤... 홀령이 붙어 있습니다만
그다지 강력한 느낌은 없습니다. 아마 세월에 따라 약해진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위험한 느낌이 나는 사진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가지고 가서 태워서 공양할 예정이긴 해도 지금 바로 어떤 처분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과연 그렇군요. 그렇죠. 나도 위험한 물건이라면 경솔한 짓은 못해요. 아휴, 그럼 계속해도 되죠? 아니, 그 전에 칸조인 씨, 그 진짜라는 심령사진은 어떤 느낌이 납니까? 이 한 장이요. 이건 산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 우측에 얼굴 같은 게 찍혀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지로 씨에게 사진을 보여준다. 아, 네네. 얼굴이네요. 이건 자연형으로 특별한 애는 없는 겁니다. 아직 이 사진 안에 머물고 있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딱히 뭘 할 생각도 없이 그냥 찍힌 정도일 뿐이에요. 과연. 그럼 카메라로 찍어도 괜찮나요? 네, 특별한 애는 없으니까. 지로 씨가 진품으로 감정된 심령사진을 카메라에 내민다. 화면에 큼지막하게 찍힌 사진을 자세히 보자 분명히 사진 오른쪽 상단에 소용돌이 같은 안개가 끼어 있고 그 중심에 사람인지 원숭이 같은 얼굴이 흐릿하게 찍혀 있다. 외롭지는 않다고 해도 진품으로 감정된 심령사진이다. 나도 희나도 깍깍대며 소용돌이 모양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흥분하고 있다. 다른 건? 이 두 번째 사진. 이건 카메라로 찍는 건 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사진을 지로 씨에게 보여준다. 이 사진 속의 여성. 오른쪽 어깨에 누구 것인지 모를 손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와! 올려져 있네요? 우와! 이건 사람에겐 좀 위험합니다. 파장이 맞게 되면 영적 장애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은? 이것도 카메라로 찍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로 씨에게 사진을 건넨다. 이건 생명이 찍힌 사진입니다. 이 남성에게 차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 남성에 대해서 엄청난 원한을 가진 여성의 생명입니다. 강한 사념이 실체화된 것이지만 원념은 이 남성을 향해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특별한 해악은 없을 겁니다. 과연? 지로 씨가 고바야시 아나운서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사진을 카메라를 향해 내밀었다. 클럽 같은 곳에서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 그 남자를 덮듯이 붉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연이어 보이는 진품 심령사진에 우리는 최고조로 흥분하고 있었다. 유튜브 댓글창이 엄청난 기세로 흘러내려간다. 그럼 계속할까요? 부탁합니다. 그럼 계속할까요? 부탁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엄청난 기세로 우쿄 씨가 사진을 감정해 나간다. 이건 껍데기, 이것도. 이건 진품. 이건 원래부터 가짜. 이건 껍데기, 이건 진품이라고 해야 하나? 뭐지, 이건? 갑자기 우쿄 씨가 손을 멈췄다. 영능력자 앞에 사진을 늘어놓으려던 손을 움츠리고 눈을 부릅뜬 채로 사진을 응시한다. 우쿄 씨, 우쿄 씨는 사진을 천천히 지로 씨에게 건넨다. 영능력자는 눈앞에 늘어선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에? 이거 뭐예요 이거?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지로 씨의 손에 쥐어진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문을 연다. 한동안의 침묵. 방송 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정적이
화면에서 전해져 온다. 댓글창만 분주하게 흘러간다. 이윽고 하며 지로씨가 입을 열었다. 저 죄송합니다. 순간 말이 나오질 않아서. 드물게도 지로씨가 동요하고 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이런 지로씨는 처음이다. 뭐가 찍혀 있는 걸까? 칸조인씨, 이거 아시겠어요? 압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놔두세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영능력자의 목소리가 굳어있다.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건지 딱딱한 어투로 빠르게 그렇게 말했다. 댓글창에선 뭐야? 위험한 거 나온 거야? 등의 글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 반대로 거의 침묵에 잠긴 화면 속에서 지로씨가 신음한다. 이건 예상 밖... 조금... 아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만 뭐가 찍혀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지로씨답지 않은 우물쭈물한 말투다. 이 스튜디오가 찍혀 있습니다만 딱 지금 보시는 카메라 오른쪽 근처에서 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하지만 엄청 색이 바래고 오래된 느낌인데 분명히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어? 무슨 소리야? 희나가 흘린 말은 내 의문과 같은 것이었다. 지로씨가 화면 바깥쪽을 향해 말을 한다. 이거 뭘 한 거야? 연출한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정말이라고? 진짜인 거야? 방송 연출이 아닌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보리오방님 집에서 가져온 이 상자 안에 왠지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를 찍은 사진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칸조인 씨의 얼굴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로씨가 사진의 내용을 설명한다. 뭐라는 걸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 상자에서 나왔다는 건가? 그리고 영능력자의 얼굴이. 칸조인 씨,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지 않은 느낌이네요. 제작진이 뭔가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사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위치도 조금 전에 정했으니까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도 사진이 나왔다는 건 역시 무언가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쪽이 맞겠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 이상 재미로 구경거리로 만든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타당 하고 창틀이 흔들리고 있다. 이 비는 어제와 같은 환각인 것일까? 손을 쥐는 감촉이 들어 깜짝 놀란다. 옆을 보니 희나가 내 손을 움켜잡고 있다. 이거 정말일까? 이 비는 진짜일까? 불안한 목소리를 내는 희나의 손을 같이 쥔다. 모르겠어. 하지만 무서워. 화면 안에서는 영능력자가 다부지게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자신이 찍혀있는 심령사진이 나온다니 나라면 죽을 만큼 무서울 것 같다. 지로씨는 어떻게 할까? 답할 수 없는 불안을 지로씨에게 맡긴다. 모두 맡겨버리는 것도 무섭지만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대로 방송을 지켜볼 건지 포기할 건지. 지로씨가 영능력자에게 묻는다.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만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 종료까지 아직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물론 여기서 그만둬도 방송은 계속됩니다. 칸조이 씨의 말을 들어보고 우쿄 씨의 감정 결과도 듣고 지로 씨 포함 프리토킹이라도. 갑자기 앞뒤 없이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비명을 지른다. 화면 안에서 뒤로 몸을 젖히듯 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얼굴에 가져다 댄 손의 손가락 틈으로 부릅뜬 눈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무시무시한 모습에 숨이 막힌다. 뭘 보고 있는 걸까? 고바야시 아나운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른다. 다시 사진을 들여다본 지로씨가 탄식한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영능력자는 말없이 눈앞에 늘어선 심령 사진을 보고 있다. 지로씨는 아까하고 사진이 변했어 라고 하면서 우쿄씨에게 사진을 건넸다. 진짜? 우와! 변했어! 그러면서 얼굴을 찌푸린다. 영능력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있다. 다시 몇 초의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지로씨가 입을 열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아까부터 보고 있던 이 사진에 찍힌 내용이라고 할까요? 장면이라고 할까요? 지로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사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무서운 것인지 어쨌든 이런 지로씨는 처음이다. 아까까지는 카메라 조금 옆에서 우리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까지 이상한 얼굴로 찍혔던 칸조인 씨가 지금 보니까 얼굴이 위로 밀려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다리가 흔들거리고 있는? 머리는 사진 위로 잘려서 보이지 않아요. 요약하자면 꼭 목을 맨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영능력자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다. 아까까지는 그냥 앉아있는 사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여기 있는 모두가 확인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목을 메고 있는 이 몇 초 동안에 사진이 변화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있을 리가 없지. 실제로 봐봐. 변하고 있잖아. 진짜 연출하는 거 아니야? 지로씨가 기획한 거지 이거? 우쿄씨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게 떨린다. 왜냐면 이상하잖아. 참을 수 없다는 듯 우쿄씨가 세된 소리로 소리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든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다시 화면 속에 침묵이 찾아온다. 머리를 싸매고 있는 고바야시 아나운서,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긴 지로씨,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 영능력자. 우쿄씨가 주위를 돌아보며 소리친다. 이거 만든 놈 누구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질이 나쁘잖아.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흥분해서 목소리가 뒤집히면서 소리치는 우쿄씨 옆에서 지로씨는 움직이지 않는다. 잠깐만. 일단 방송 끄자. 장난 아니게 됐어. 그러면서 품에서 담배를 꺼낸다. 아마 어딘가의 회의실 같은데 우쿄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피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방송을 끄기는커녕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움직일 생각도 않고 굳어만 있다. 우쿄씨가 휴대용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지로씨, 어떡할 거야 이거? 약간 안정은 된 모양이지만 우쿄씨는
초조해하고 있다. 지로씨는 팔짱을 낀 채 움직이지 않는다. 지로씨, 그만둡시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났다. 지로씨가 화면 밖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만두죠.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하고 신음을 내면서 지로씨가 머리를 긁는다. 아무래도 제작진 중 하나가 지로씨에게 한 말인 것 같다. 큰 한숨을 내쉬는 지로씨. 우쿄씨는 잠자코 있다. 지로씨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하며 지로씨가 카메라를 본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이상의 촬영은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지로씨가 방송 종료의 뜻을 전한다. 이 사진과 상자에 관해서도 말이죠. 일단 이 이후에 마땅한 곳에서 앵마기와 태워서 공유하는 걸 시향하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단 방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지로씨. 진행력을 맡은 고바야시 아나운서는 떨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우쿄씨도 영능력자도 입을 다물고 있다. 네, 끝났습니다. 아까 이 제작진 중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카메라는 스튜디오를 계속 찍고 있다. 촬영을 그만둘 심산인지 몇 명의 스텝이 화면 안에 나타나서 상자의 뚜껑을 덮고 어딘가로 가지고 가는 게 보인다. 우와, 위험해. 이렇게 위험한 건 처음이었어. 우쿄씨가 앉은 채 기지개를 켜며 머리 뒤로 양손을 뻗는다. 카메라 끄는 걸 완전히 잊고 있다. 댓글창은 엄청난 기세로 흘러내려가고 있다. 장난 아니야? 진짜라면 너무 위험하잖아. 같은 글들이 보인다. 화면 안에서는 지로씨와 우쿄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능력자는 아까부터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 순간 영능력자가 앉은 자세로 옆으로 쓰러졌다. 팔을 무릎 위에 얹은 자세로 똑바로 앉아있던 영능력자는 그 모습 그대로 우쿄씨의 반대편 화면의 오른쪽으로 불쑥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얼굴을 책상에 부딪혀서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란 지로씨와 우쿄씨가 벌떡 일어나 영능력자에게 달려간다. 고바야시 아나운서도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일어서서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책상을 돌아 영능력자 쪽으로 달려가는 고바야시 아나운서의 옷이 화면 좌측에서부터 순간 크게 비치더니 바로 반대편으로 사라진다. 아마 모두가 바닥에 쓰러진 영능력자에게 달려가서 화면 안에서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 새하얀 벽과 갈색의 책상. 그 화면 오른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뭔지 자세히 봤더니 하얀 벽에 그림자 같은 게 보였다. 아이리, 지키고 있어. 희나가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희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았다.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느꼈던 그것은 분명히 사람 모양을 한 무언가였다. 하얀 벽에 꼭 찍힌 듯이 들어있는 검은 그림자. 그것은 아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던 영능력자의 실루엣을 그대로 벽에 비친 것 같은 사람 모양의 그림자였다. 화면 오른쪽에 찍히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고 몇 초. 나도 희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코 화면을 보고 있다. 문득 화면 왼쪽
크고 하얀 벽이 찍히고 있는 그 공간에 화면 왼쪽 반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얼굴이 찍혔다. 희나가 큰 소리를 내고 의자에서 뛰어오르듯 벌떡 일어섰다. 이거 뭐야? 뭐냐고? 아이리, 거짓말이겠지? 이거 위험해. 난리를 치는 희나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화면에 못이 박힌 채가 됐다. 화면 반을 메운 흑백의 그 얼굴은 이쪽을 보는 것 같았지만 판별은 되지 않는다. 그림자가 사람 얼굴 모양으로 벽에 비치고 있다. 꼭 자주 나오는 심령사진처럼. 그러나 살짝 꿈틀거리는 듯한 생생함으로 화면 속에서 이쪽을 내다본다. 그게 커다란 얼굴이란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 그 얼굴이 입을 크게 뻐끔대면서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댓글창이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 다들 이런 상황에서 댓글을 제대로 달 수 있다고 묘하게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상했다. 덩 하는 소리가 나고 바람이 창문을 강타했다. 밖에선 엄청난 비와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정말 비가 온다면 우산 같은 건 그냥 날아갈 정도의 폭풍일 것이다. 아까부터 기세가 오른 폭풍은 붙박이 창문을 흔들어 내 방을 엉망으로 휩쓸려는 것 같았다. 아이리, 갑자기 희나가 소리치면서 내 뺨을 때렸다. 뭐 하는 거야? 안 돼. 양 어깨를 흔들리며 정신을 차리는 동시에 왼 손목에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다. 왼손을 보자 손목에 새빨간 선이 그어져 있고 피가 넘쳐나고 있다. 위화감에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오른손에 피투성이가 된 커터칼을 들고 있었다. 놀라서 손을 떼자 커터칼은 그대로 떨어지면서 소리를 냈다. 왜 그래, 아이리?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희나가 울면서 어깨를 흔들어 온다. 화면에 눈을 향하자 여전히 사람 모양의 그림자와 커다란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왼손의 통증을 계속 의식하면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브라우저를 닫는다. 창밖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내리치는 비도 바람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하다. 갑자기 오른손에 통증이 찾아왔다. 봤더니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통증은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세지더니 투둑 투둑 소리가 들릴 정도로 천천히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이 벌어지고 있다. 고통에 신음하며 왼손으로 오른쪽 손가락을 감싸 안는다. 그 와중에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이 뜯겨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신이 나가고 있는 내 양어깨를 희나가 흔들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네 번째 손가락의 통증에 그걸 들을 상태가 아니었다. 아까처럼 왼손으로 가운데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움켜쥐어도 그 손 안에서 뚜둑 하는 소리가 나고 네 번째 손가락의 손톱도 뒤로 제껴졌다. 고통으로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목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절규가 흘러나온다. 계속해서 생기는 검지의 통증에 아직 계속되는 건가 깨달은 순간 창밖에서 소용돌이치던 폭풍이 멈춘 걸 알 수 있었다. 아무 생각도 못하고 거의 조건반사처럼 창문을 열고 몸을 내민다. 아이리! 희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점점 심해지는 검지손가락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나는 창틀을 넘어 고요 속으로 뛰어든다.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왠지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손의 통증은 싹 사라지고 내 시선 끝 아득한 지면에서 나를 올려다보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여자가 아까 화면에 나왔던 커다란 얼굴이란 걸 알았다. 그 사람이 화면 안에서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즐거운 듯 웃는 그 여자의 웃음 띤 얼굴이 섬뜩해서 나는 내가 일으킨 일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떨어지는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 그 여자는 분명 떨어지고 나서도 나에게 지독한 짓을 할 것이다. 눈앞에 다가오는 땅을 바라보며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